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해킹하는 부엉이 이번 세션에서 이제 신뢰감 있게 레이스 컨디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발표하게 된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팀 H4C에 소속돼 있고 중학교 3학년인 202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CTF 팀인 C4C, 또 이제 대학 동아리 연합 이제 CCA, 또 이제 빠공팟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제 스터디 그룹 이제 피프시 멘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바운티 헌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인스톨러, 또 이제 하이어 이제 권한이 높은 프로세스, 또 이제 커널 드라이브 같은 곳에서 권한 상승 취약점을 찾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이제 학생인데요.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에 이제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현재 티오리 취약점 연구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BOB 10기 수료생입니다. 네, 먼저 이 발표에 목차를 간단하게 그냥 소개드리고 넘어갈 건데 처음으로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슈도 심링크라는 이제 어떤 신기한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핵심 주제인 파일 오피락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그 후에 이 2번과 3번을 합친 버그 케이스를 발표하며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레이스 컨디션은 이제 흔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서로 사용하려고 이제 하는 경쟁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경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쟁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흔히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경쟁은 어디서 이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1, 2, 3등급 맞고 누구보다 어떤 것을 빠르게 차지하는 것을 이제 경쟁이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네, 컴퓨터로 똑같은데요. 이렇게 스레드끼리 자기가 먼저 밥을 먹을 거라고 이제 서로 싸우고 이제 누가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쓸쓸히 돌아가는 그런 것을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제 어떻게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이걸 악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제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보면은 이제 pass.txt에서 이제 어떤 한 줄만 딱 읽은 다음에 그 줄이 cmd.exe면은 이제 걔를 실행을 하고 이제 아니라면은 실행을 하지 않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읽어온 패스를 그 다음에 os.system 함수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파일을 읽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은 이렇게 리드 파일을 하고 이제 컨텐츠를 체크를 하고 다시 익스큐트를 할 때 이 체크 패스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이제 코드가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코드를 짜서 이런 레이스를 돌린다고 하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이렇게 cmd를 write하고 attack.exe를 write 하다 보면은 그 첫 번째 읽는 데서는 cmd가 읽히고 두 번째에서는 attack.exe가 익혀가지고 제가 원하는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쯤 얻어 걸리게 하는 것을 레이스 컨디셔닝이라고 저는 일컫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조건 검사 후에 작업을 수행할 때 이 조건 검사를 우회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레이스 컨디션이라 부를 거고요. 이 레이스 컨디션을 이제 4번에서 좀 활용을 할 거고 이제 이 슈도 심링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슈도 심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티오리 오픈 TRS에서 발표를 했었고 또 이제 작년 코드게이트에서 발표를 했어가지고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 리눅스에서 심볼리 링크를 서로 생성을 할 때 파일 간의 심볼리 링크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l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반 유저로 생성을 했는데 생성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이게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윈도우를 사랑하니까 윈도우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에서 일반 유저가 파일 간의 심볼리 링크를 생성하는 것을 막아놨더라고요. 이걸로 좀 취약점 많이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뭐 아쉽게 됐습니다.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디렉토리끼리 심볼리 링크를 거는 것은 일반 유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심볼링크 악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이거의 선두
주자가 있었습니다. 구글 프로젝트 제로팀에 제임스 포셔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 되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발전을 많이 시키셨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GitHub를 보시면 심볼리 링크 테스팅 툴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mk링크 슬래시 j로 생성하는 이 create mount point 이 디렉토리끼리 심볼리 링크를 거는 것인데 이 정션과 그리고 이제 파일 간의 심볼리 링크를 거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create simlink.exe 사용하여서 파일 간의 심볼리 링크를 만들어 보니까 제가 실수로 관리자 권한으로 CMD를 안 끼고 그냥 CMD로 켜서 했는데도 작동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원리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쓴 거는 이제 파일 간의 심볼 링크인 즉 이제 NTFS 심볼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디렉토리 정션과 오브젝트 매니저 심볼 링크를 같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오브젝트 매니저 심볼 링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윈도우에서도 C 드라이브를 접근할 때 사실은 심볼 링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C 드라이브도 이 디바이스 뭐 하드디스크 볼륨 1, 2, 3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리눅스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원래 접근할 수 없지만 이게 C 드라이브라는 것으로 심볼리 링크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 네임스페이스 리소스끼리 어떤 접합체를 생성하는 것을 오브젝트 매니저 심볼리 링크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냥 관리자가 일반 유저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심볼리 링크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심볼리 링크 만들어서 악용을 하는데 이게 바로 RPC 컨트롤이라는 곳입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막 글로벌도 있고 노은 딜러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 중에 RPC 컨트롤이란 곳은 일반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볼 링크를 걸 파일이 있는 파일이 그 위치한 디렉토리를 RPC 컨트롤에 이제 디렉토리 정션을 걸어서 디렉토리끼리 심볼 링크를 만듭니다. 그 후에 이제 RPC 컨트롤에서 오브젝트 매니저 심볼 링크를 통해서 걸고 싶은 타겟 파일로 심볼 링크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윈도우에서 어떤 파일을 찾을 때 링크 디렉토리에 와서 a.txt를 찾을 때 RPC 컨트롤의 a.txt를 찾게 되어서 결국에는 타깃 파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통해서 저희는 일반 유저가 심볼 링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abc 디렉토리에 abc.txt가 현재 이제 어떤 드라이버 파일과 심볼 링크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반 유저가 관리자의 권한 없이 생성을 한 것이고 이거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렉토리끼리 심볼 링크를 거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삭제할 수 없는 약간 뭐 템프 디렉토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불가능한 이제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볼 링크 악용을 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상황에서 일반 유저로 심볼 링크를 걸 수 있다. 이런 트릭을 제임스 포저가 만들어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bc.txt에 뭐 create나 read, update, delete 요청이 오면은 전부 이 드라이버 파일로 옮겨져서 이 드라이버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악용하는 방법은 좀 간단한데요. 이제 어드민 이상의 유저가 그 h4c 디렉토리 b.txt를 create 한다고 칩시다. 이때 저는 이제 h4c의 b.txt를 이렇게 시스템 32 아래에 있는 어떤 파일과 심볼 링크를 생성하여서 이제 시스템 32 아래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여기에 이제 어드민의 권한을 이용하여서 임의의 파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취약점을 발현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 관리자 권한 이상의 프로세스가 딜리트를 수행한다면 이렇게 임의의 파일 삭제 취약점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주제의 핵심 내용인 파일 오피락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구글에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기회 잠금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파일 접근 시에 이벤트 리스닝을 수행하고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 들었을 때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간단하게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set 오피락이라는 exe로 target.txt에 오피락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파일의 이름을 바꾸니까 그 이름이 바뀌지 않고 웨이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피락은 락 설정한 파일에 접근 시에 그 접근한 스레드를 잠시 대기시키는 어떤 윈도우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베니랭 스위치라는 되게 약간
특이한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심링크하고 오피락을 활용한 건데요. 이게 패스 1하고 패스 2를 미리 심볼 링크를 생성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패스 1에 오피락을 걸게 되면 심볼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패스 2에 심볼 링크가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프로세스가 패스 1에 접근할 때 패스 2로 접근이 되며 그리고 패스 2에는 이미 오피락이 걸려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는 잠시 대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패스 1을 이제 심볼 링크를 삭제하고 다시 패스 1을 패스 3가 심볼 링크를 생성하면 이제 그 프로세스는 나중에 다시 그 파일을 접근할 때는 이제 패스 3에 접근하게 되므로 어떤 이제 조건 검사 같은 걸 우회할 수 있는 좀 신기한 트릭인데요. 이것 또한 그 제임스 포셔가 심볼 링크 테스팅 툴즈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베리네드 스위치.exe와 셋 오피락을 만들어 놨는데 이 구현이 생각보다 간단해가지고 나중에 POC를 짜실 때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실제로 구현해서 쓰셔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응용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구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활용한 버그 케이스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원래 이때 원데이를 넣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제보한 제로데이들이 좀 패치가 안 돼가지고 아쉽게 들고 오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약간 최대한 비슷하게 시나리오 구성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이상의 유저의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가 delete all fil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시공의 H4C 디렉토리를 삭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제가 로그인되어 있는 유저는 희공이므로 저는 이제 희공에서 어떤 디렉토리나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 H4C와 뭐 시스템 32 같은 곳을 이 디렉토리 접합, 즉 이제 정션을 생성하여 가지고 간단하게 공격하면 되지만 이렇게 리파스 태그 체크랑은 이제 심볼링크를 검사를 수행한 다음에 심볼링크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명이 나면 그때 딜리트 올 파일을 호출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H4C 파일 안에는 폴더 안에는 A.txt와 B.txt가 현재 서로 같이 있는 상태일 때 저는 이 레이스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txt 먼저 set op락을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 이상의 유저가 그 리파스 태그 체크를 끝나고 이 딜리트 올 파일즈 할 때 오피락이 걸리겠죠? 오피락이 걸렸을 때 이 트리거 되면은 저는 b.txt를 뭐, CSN 32에 좀 삭제하고 싶은 파일과 심볼 링크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리파스 태그 체킹 끝난 상태이므로 이 어드미 이상의 프로세스가 b.txt를 삭제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심링크는 존재하므로 심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CSN 32 아래에 있는 어떤 파일을 삭제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톡투유라고 불리는 타임 오브 체크, 타임 오브 유지에서 100% 확률로 승리할 수 있는 트릭을 이제 오피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버그 케이스인데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자, 먼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이시는 메인 함수에 바로 보이시는 이 버프라는 변수가 유저가 넘겨주는 값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프리픽스는 현재 그 데스크탑의 심링크 디렉토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get final path name by handle이라는 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 함수는 윈 API 실제로 존재하는 함수로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오픈된 핸들로 경로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create 파일이나 뭐 close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eate 파일은 어떤 파일을 만들거나 이제 읽고 어떤 핸들을 리눅스로 치면 파일 디스크립션이죠. 그걸 반환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close 핸들은 이제 그 오픈되는 핸들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버프 경로가 C 드라이브 유저 20 데스크탑에 심링크로 시작하는지 검사하고 맞다면은 밑에 이제 보이는 어떤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때 보통의 레이스 컨디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픽스 처음에 이 a.txt를 그냥 그대로 냅둡니다. 그리고 이 조건물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심볼 링크를 생성을 하여 가지고 이제 어떤 악용을 일으키고 이걸 되게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악용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이게 생각보다 잘 터질 수도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간의 심볼 링크를 걸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 디렉토리에 끼리 심볼 링크를 또 건 다음에 또 오브젝트 매니저 심볼 링크를 하는 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좀 빠를 때 좀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피락을 통해서 100% 확률로 승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취약점 하나가 더 사용됩니다. 그래서 취약점 사용되는 것은 그 이제 get final pass name by 핸들로 가져온 거하고 이제 프리픽스 변수에 있는 거 이제 상수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할 때 그 맨 뒤에 경로 구분자인 역슬래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취약점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다른 문자열을 넣어가지고 디렉토리를 생성해도 같은 디렉토리라고 인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링크 a.txt하고 가 있고 심링크 a at a.txt가 있는데 여기끼리 심볼링크를 생성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오피락을 a.txt에 걸면 이제 여기서 get final pass name by 핸들에서는 이제 그 심링크 A 디렉토리 안에 있는 a.txt가 반환 되지만 그 밑에 create 파일을 또 수행할 때는 이제 제가 심링크를 건 곳으로 이제 링킹이 되므로 제가 이게 뭐 시센 30의 license.rtf 파일과 걸면은 오피락이 트리거 됐을 때 제가 지금 이 버프는 바로 이제 시스템 32 아래에 있는 license.rtf로 바뀐 거라 간단하게 이 mem카피로 mem cmp로 이제 경로를 검사하는 루틴을 건너뛰고 이제 license.rtf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버그 케이스인데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윈도우에서 찾은 시작점인데 아직 패치가 되었지만 좀 공개가 여러모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냥 시나리오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드민 이상의 유저가 a.txt와 b.txt의 핸들을 둘 다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txt, 이 b.txt를 클로즈를 핸들을 하는데 이때 a.txt의 파일 포맷은 이제 고정이므로 이제 어떤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시작점은 아니었고 a.txt와 b.txt를 다시 생성을 합니다. 이때 b.txt 내용을 토대로 a.txt를 만드는데 이때 a.txt와 b.txt가 처음에 오픈될 때 사용한 핸들이 아니고 이제 핸들을 닫은 다음에 다시 핸들을 열기 때문에 착점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이때 이제 악용을 하는 방법은 공격자가 이 먼저 b.txt에 오피락을 겁니다. 이때는 이제 a.txt와 b.txt 둘 다 핸들이 열려 있으므로 다시 a.txt에 핸들을 걸 수가 없고 이제 a.txt에 핸들이 걸리게 살짝의 레이스 컨디션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b.txt가 트리거 되면서 클로즈 핸들을 할 때 저는 계속 a.txt에 오피락을 걸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때의 과정은 오피락은 생각보다 좀 빨리 걸려가지고 제가 100번 정도 테스트했을 때 100번 전부 다 레이스에서 사실 승리를 했어가지고 이것도 거의 레이스 승리할 수 있는 시작점이었고요. 이렇게 오피락이 걸렸을 때 그 이 a.txt를 이제 스레드에서 열고 이제 스레드가 대기하기 때문에 저는 b.txt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txt하고 이제 윈도우스 아래에 있는 system.ini하고 이제 접합을 생성하여서 실제로 이제 b.txt에 라이트를 할 때는 윈도우즈 아래에 있는 system.ini를 덮을 수 있고 또 뭐 시스템 32 안에 있는 license.rtf나 되게 뭐 여러 가지 파일을 이제 이상한 데이터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시스템 32 아래에 cng.sys라는 파일을 만들면은 영구적인 도스 시작점을 발생시켜서 윈도우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로 검사를 우회하고 약간의 톡 투유를 통해서 이제 임의의 파일
오버라이트 또 이제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이런 버그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오피락을 활용하면은 되게 릴레이러블하게 어떤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한계는 좀 존재하는데요. 보통 이 오피락 같은 경우는 아닐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는 웬만하면 심링크하고 같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 set process mitigation policy라는 함수를 통해서 웬만하면 정션 미티게이션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16번 상수로 16인데 이거 상수 네임은 이제 프로세스 리다이렉션 트러스트 폴리시인데 이거를 쓰면은 관리자 이상이 만든 심링크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가 이제 생성하는 심링크를 따라가지 않으므로 심링크 악용이 불가능하고 이 정션 미티게이션이 걸린 뭐 대표적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MSI EXEC라는 윈도우즈 인스톨러 또 이제 윈도우즈 에러 리포팅 같은 되게 윈도우의 기본적인 요소는 웬만하면 심리가 걸려 있고 또 제가 확인한 경우에는 백신 프로그램들도 요즘은 다 심볼리 링크 이제 어뷰징을 방어하는 이 셋 프로세스 미티게이션 폴리시 함수를 넣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이나 LG 국내 대기업 또 해외 대기업 되게 많은 곳에서 이 정션 미티게이션의 존재를 모르고 넣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정션 미티게이션 넣지 않고 이 경로 검사를 하는 식으로 이제 패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만한 어떤 하나의 트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커들의 일자리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